최근 3월 1일 UN 총회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UN 주재 북한 대사 김성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적 정책에 있다. 미국과 서방은 법적 안보 보장을 제공해달라는 러시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미국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UN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 채택에 반대표를 던진 5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는데 중국 있잖아요. 이 중국도 기권할 정도로 신중한 선택을 했는데 북한은 그냥 러시아 편을 들어버린 거죠. 진짜 노골적으로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를 옹호한 건데요. 아니 근데 원래 북한은 옛날부터 그랬잖아. 뭐가 문제인데 그게 지금까지 북한이 내세운 명분과 논리구조에 모순이 생겼다는 겁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힘과 군사력을 이용해서 다른 국가를 침해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적인 모습은 옳지 않다. 북한은 이런 논리로 자신들의 군사력을 키워왔는데요. 미국 같은 나라가 하도 를 하니까 우리가 너네 막으려면 우리 자체가 힘이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력 키우고 핵개발하고 하는 건 다 너네 때문이다. 뭐 이런 논리를 펼쳐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제국주의 행동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를 적극 옹호해버린 거죠. 이렇게 북한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자신들이 걸려버린 겁니다. 실제로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은 이런 북한에 대해 위선이자 북한찬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자, 오늘의 1급편은 자기가 던진 미끼를 물어버린 북한.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앞부분에서 북한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면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뭐 미사일도 개발하고 핵도 개발하고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북한은 미국에게 제국주의 행위에 강하게 비판하며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뭐 근데 북한이 미국 비판한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면 항상 를 해오기도 했죠. 사실이 미국의 제국주의 행위로 인해 자신들이 믿을 건 자위권밖에 없다 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핵과 같은 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인데요. 북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전부터 핵 개발을 준비해왔었습니다. 때는 1950년 6.25 전쟁이 벌어지던 때 북한이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목적이었잖아요. 당시 공산화를 막기 위해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게 매우 위협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북한아, 너네가 지금까지 너무 말썽을 피웠잖아. 그래서 지금 미국이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너네를 두드려 팰까 고민 중이야. 물론 핵무기 포함이다. 이야기를 들은 북한은 자신들이 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이후 핵무기 방위부대를 만들 정도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남과 북은 더 큰 재앙을 맞이하기 전에 휴전협정을 맺게 되었죠. 근데 이 북한이 느낀 공포감은 남과 북이 휴전협정을 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북한은 자신들이 언제 어떻게 미국에게 공격당할지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들이 전쟁 일으켜놓고 보니까 지들 목숨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했던 거야. 결국 김일성은 이 미국에게 대항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기 위해 한 가지 정책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바로 국방, 경제병진 노선 정책. 이 정책은 뭐 쉽게 말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한 번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진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김일성의 목적은 국방력 강화에 있었고 경제 발전보다는 국방력 강화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죠. 실제로 이 정책이 채택될 당시 북한 총 예산에서 국방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였지만 이후 1967년에서 1971년에는 30% 이상으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내래 전쟁에서 남조선 리민들의 해방을 이루지 못해 한이 됐다. 그리고 이제 남조선을 수복하고 미국에게 대응하기 위한 핵개발을 진행하라. 그리 위대하신 수령님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렇게 북한이 영변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해서 핵개발을 위한 투자를 시작합니다. 북한은 먼저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의지를 밝히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소련이 북한에게 경수로를 제공해준다는 협상을 제안하는데요. 그 대가로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에게 도움을 받아서 핵 연구를 했었는데 소련이 생각했던 것보다 북한이 점점 이를 키웠던 거야. 그러다 보니 소련이 북한을 NPT에 가입시켜서 수월하게 관리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결국 북한은 소련과 약속을 하고 1985년 12월 NPT 가입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런 북한과 회담을 진행했었는데요. 1990년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 역시 축소 및 중단하기로 합니다. 이전까지 한국에서 한미연합 훈련을 진행했었는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확대되던 추세였죠. 특히 1989년 팀 스피릿 훈련에는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20만여 명의 병력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담 이후로 팀 스피릿 참여 병력은 약 18만 명으로 줄었고 심지어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인 을지 포커스 렌즈는 그해 아예 중단되기까지 했죠. 문제는 한미의 이런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이어갔다는 건데요. 이게 눈에 너무 띄어버린 거야. 아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에게 핵을 개발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찰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근데 검사를 하고 나니까 북한이 보고했던 플루토늄 추출량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예를 들면 방사능 수치가 20%여야 하는데 막 100%, 120% 이래. 심지어는 기존에
있던 핵시설 말고 새로 지어진 핵시설 지역이 발견돼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IAEA에서는 북한에게 더 정밀한 사찰을 요구하자 북한 측에서는 이런 답변이 돌아오게 되죠. 네레이 종간나 들 우리를 우습게 보는 길에 너희들이 미국이랑 짜고치고 못살게 괴롭히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고 당장 꺼지라 의심받을 짓은 지나가놓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빠개치는 겁니다. 미국은 곧바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 합동훈련을 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본 북한은 이에 질세라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이 NPT를 탈퇴하겠다는 의미는 즉 핵개발을 다시 진행하겠다 이거잖아요. 결국 북한이 이 NPT 탈퇴 선언한 사건을 기점으로 제1차 북한 핵 위기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국제사회는 북한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미국은 북한 핵개발 의혹 지역인 영변을 폭격해버리겠다고 준비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폭격을 하는 순간 중국이 개입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일이 또 커지니까 쉽사리 폭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에서는 이렇게 반항 아닌 반항을 해도 국제사회에서 미국한테 등을 돌리면 자기들이 무조건적인 손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게 그냥 문제도 아니고 핵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은 1994년 합의를 하게 되죠. 바로 북미 재래법 기본 합의문. 우리랑 진작에 좀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냐. 내래 지금껏 소심하게 삐져가지고 물불이 못 거렸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너네 핵개발 그만하고 핵하고 관련 있는 것들 다 해산해. 근데 그것이 미국 동무들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감자만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고 남해국 동무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알아서 해줄게. 뭐 이 합의의 내용은 한마디로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시키기 위해 핵과 관련된 시설을 해체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결하는 모습과 해체하는 과정을 IAEA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요. 미국은 그 대신 북한에게 경수로와 50만 톤의 중류를 공급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뭐 두 나라는 이 합의를 하면서 서로 윈윈 해보자 뭐 이런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북한의 상황을 180도 바꿔놓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조지 부시 2세. 조지 부시 2세는 북한을 굉장히 불편해했었고 좀 강경한 스타일의 대통령이었죠. 야, 근데 우리가 꼭 너네 도와줘야 되는 거냐? 갑자기 킹받네. 우리가 주는 걸로 니네 뭐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쓸데없는 짓 하지 않습니다. 난 너네 못 믿어. 핵 관련해서 IAEA는 꼼꼼하게 사찰 진행하고 앞으로 지원하는 거 줄인다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나오면 저희 쪽에서도 쉽게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IAEA 사찰 거부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의심 살만한 짓만 해왔잖아요. 결국 북한은 이 의심에 삔또가 상했는지 두 나라의 사이는 점점 틀어지게 되죠. 이런 와중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면서 미국 국무부에 켈리라는 사람이 등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 들 우리 몰래 핵개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은 열이 뻗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증거 있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죠. 이런 상황에서 켈리는 북미 회담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인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켈리가 발표를 마친 후 북한은 뻔뻔하게 태세 변환을 한 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몰래 핵무기 개발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까? 정답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할 의도가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라요. 그리고 핵개발을 못하게 하려면 협상에서 돈 받으려는 개수작까지 부리는 거였죠. 이때의 상황을 기점으로 이전에 벌어진 일들이 제2차 북핵 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중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개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중국의 제안으로 6개의 국가들이 베이징에 모여 회담을 열게 됩니다. 바로 6자 회담. 회담이 진행되었지만 서로의 입장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핵 폐기해. 그럼 보상해줄게. 먼저 저희에게 경계를 풀고 보상해주시지요. 그럼 핵 폐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손해보는 협상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너네가 양보해. 우리는 이제 잃을 것이 없디요. 저희 쪽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다 보니 회담은 여나 마나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거르고 달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결국 이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합의하게 되죠. 이 합의의 내용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해라. 비핵화 공동선언은 준수해라. 뭐 아까 이야기했던 제네바 협약과 매우 흡사한 합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서로 합의를 맺은 척만 할 뿐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죠. 결국 북한은 1차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합의된 내용은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국제적인 상황을 봤을 땐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북한 또한 회담에 참여해서 많은 국가들에게 입지를 쌓으려고 했었고 북한은 핵 폐기를 위한 213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분위기가 좋게 해결되는 듯 했으나 상대는 북한입니다. 미국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해제시켜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2009년 위성을 발사해버립니다. 그리고 2차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합의했던 약속을 한 번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죠. 이 하니까 미국이 북한을 향해 제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쟤네들이 먼저
하는데 어떻게? 하지만 이럴 때마다 항상 북한은 자기 방어 차원의 핵실험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오히려 미국을 비난하기 바빴죠. 실제로 당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겨냥해 불장난을 하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과 그 초종 세력에 의한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핵실험을 진행해온 북한.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러시아를 옹호하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명분과 논리 구조에 모순이 생긴 겁니다. 외교부 제1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죠. 본인들의 주권을 그토록 강조해온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독립을 짓밟는 러시아를 두둔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자 이중적 태도다. 실제로 지난 60년간 비판해온 제국주의적, 대국주의적 행태를 러시아가 실현했음에도 오히려 러시아를 옹호했으니까 결국 편의에 따른 명분 없는 대외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북한인데, 현재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앞으로 외교든 경제든 모든 분야에서 고립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북한 역시 이번 결정으로 더 깊은 고립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죠. 북한은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내세웠던 명분이 사라지게 된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그럼 앞으로 북한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해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